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려 하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의 문을 열었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브랜드의 모델은 럭셔리 전기차의 시작을 알리는 그 첫 발을 내딛는 브랜드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럭셔리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모델 있으신가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그리고 S클래스와 7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한 럭셔리 브랜드와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순수 전기차로 출시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브랜드가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그만큼 럭셔리 대형 세단 분야에 순수 전기차 모델이 현재 공백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공백을 전 세계 최초로 9월 9일에 공개되는 루시드 모터스의 루시드 에어가 처음으로 채워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루시드 모터스라는 회사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테슬라 킬러라는 썸네일을 보고 누르긴 했는데 듣보 회사가 테슬라를 잡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루시드 에어라는 모델을 말씀드리기 전에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루시드 에어를 생산하는 루시드 모터스는 사실 2007년에 아티에바라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아티에바는 자그마한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특허만 100개 넘게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회사였는데요. 돌연 2016년 10월에 루시드 모터스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전기차의 핵심 기술이자 부품인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였으니 전기차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리고는 같은 해 12월 삼성 SDI와 LG화학과 배터리 공급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독특한 부분이죠. 보통 한 회사랑 독점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같은 해, 같은 달 두 개의 배터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는 같은 달 루시드 에어 프로토타입을 공개하죠. 프로토타입 공개 당시 테슬라만큼의 엄청난 반응은 아니었지만 지금껏 본 적 없는 순수 전기차 럭셔리 세단의 대중들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로부터 무려 10억 달러, 10억이 아닌 10억 달러죠. 하나로 환산해 보면 무려 1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받게 됩니다. 엄청난 조력자를 얻게 된 셈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20년 9월에 루시드 모터스의 첫 양산 모델인 루시드 에어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루시드 모터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루시드 모터스가 처음으로 양산한 루시드 에어라는 모델은 또 어떤 차량인지 살펴봐야겠죠. 독특한 회사의 이력만큼이나 루시드 에어 또한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New Era of Luxury Mobility라고 정의했는데요. 자동차가 아닌 이동수단으로 정의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루시드 에어는 전체 길이, 전장은 E클래스 정도인데 실내 공간은 S클래스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스타일리시함은 CLS 클래스를 추구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아무래도 엔진과 변속기가 없다 보니까 내연기관보다 실내 거주성을 확보하기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E클래스 정도이지만 실내 공간은 S클래스만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무려, 놀라지 마세요, EPA 기준으로 517마일, 즉 832km라고 합니다. 1회 충전에 800km라니 테슬라를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는 주행 거리인데요. 물론 실제 차량이 출시되어서 직접 주행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EPA, 즉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으로 832km라고 하니
아예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 충전거리가 800km 정도 된다면 집 근처에 충전소가 없는 저라도 전기차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충전 시간은 300kW의 전력으로 충전 시 20분이면 482km를 갈 수 있는 충전량이 충전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속도이긴 하지만 현재 국내에 배치된 충전소들이 대부분 50kW이고 300kW짜리 충전기가 보급되기까지는 한참 남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20분이라는 충전 속도는 너무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양산차로는 세계 최저 수준의 공기저항 계수인데요. 무려 0.21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라리 중에 가장 낮은 공기저항 계수를 가지고 있는 488 GTV가 1.67이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0.31이라는 걸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테슬라에 오토파일럿이 있다면 루시드 에어는 루시드 드림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명칭이 살짝 유치하긴 하지만 무려 32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구현된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처럼 업데이트를 통해 항상 최신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루시드 에어의 약간의 스펙만 말씀드렸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더 있는데요. 먼저 테슬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테슬라의 품질이나 마감재에 만족을 표하시는 분들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델 S가 1억이 넘긴 하지만 사실 인테리어를 놓고 본다면 결코 1억이란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그와 반대로 루시드 에어는 럭셔리 세단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에어의 엔트리 모델은 400마력의 출력을 내며 고성능 모델은 무려 1000마력의 출력을 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제로백 가속 성능은 2.5초라고 하는데요. 30억짜리 부가티 시론의 제로백이 2.4초입니다. 30억짜리 부가티와 0.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가속력이죠. 그리고 총 4개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총 29개의 스피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이그제큐티브 시트를 선택한다면 무려 55도까지 기울어지는 그야말로 침대와 같은 시트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현재 마이바흐 S클래스가 43.5도 기울어지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55도는 거의 누워서 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안전사양은 잘 지켰을지가 의문인데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루시드 에어의 예상 가격은 5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대형 럭셔리 세단인 걸 감안해 본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게 책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루시드 모터스와 테슬라를 비교해 볼 수밖에 없겠죠. 루시드 모터스는 테슬라가 맨 처음 대형 세단인 모델 S를 출시한 것과 동일하게 대형 럭셔리 세단인 루시드 에어를 시장에 먼저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형 세단 다음으로는 대형 SUV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루시드 모터스의 라인업도 점차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스펙상으로 본다면 단연 루시드 에어가 테슬라 모델 S보다는 우위에 있는데요. 하지만 9월 22일에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앨런 머스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테슬라에서 자체 생산하는 배터리를 이날 공개한다고 했으니 주행거리가 또 얼마나 혁신적으로 늘어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간의 경쟁은 소비자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는 테슬라 경영진이 설립했기 때문에 분명 테슬라보다는 더 나은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를 비롯하여 CEO인 앨런 머스크 자체로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루시드 모터스는 이런 부분에서는 테슬라를 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개된 스펙만으로도 테슬라 킬러라고 불리는 만큼 앞으로의 테슬라 혹은 전기차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보게 만드는 회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9일에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루시드 모터스의 첫 양산 모델, 대형 럭셔리 세단 루시드 에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도 루시드 모터스를 막 공부하다가 테슬라처럼 $2,000를 넘기기 전에 얼른 주식부터 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상장이 안 된 회사더라고요. 참 아쉬웠습니다. 상장되는 순간 좀 사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기대가 되는 회사라는 것이겠죠.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는 이렇듯 100년 넘는 내연기관 역사를 이어온 브랜드 외에도 새롭게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 신생 브랜드들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에서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는 여러분들께 더 많은 브랜드의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시드 에어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들 9월 9일 루시드 에어를 함께 기다려 보시죠.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